반갑습니다, 여러분. 한의사 케빈입니다. 오늘은 식이의학 11강 식도염이 오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식도염이 오는 원인. 자, 식이의학과 식도염 관계. 식도염이 잘 낫지 않죠, 여러분들. 이거 병원 가시면 병원 가셔서 검사 받고 이렇게 약 같은 걸 받지 않습니까? 자, 염증을 제거하는 약을 조금 먹으면 좀 괜찮다가 다시 또 금방 재발을 하죠. 식도염이 잘 낫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원인을 아셔야 되고요. 저도 케빈도 식도염 때문에 고생을 꽤 몇 년 동안 길게 했었습니다. 제가 과민성 장증후군이 있었고 제가 좀 윗배가 좀 나왔기 때문에 식도염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사실 식도염 증상은 식도 자체의 문제 플러스 이제 위장의 문제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위의 압력이 커져서 위 압력이 밑으로 이렇게 향해야 되는데 자꾸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분문 관략근을 풀어 헤쳐버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자꾸 올라가서 역류가 되죠. 산이 역류가 돼서 치아 손상이 되기도 하고 쭉 올라가다가 흉통, 가슴 쓰림 이런 걸 느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올라가서 만성기침, 천식, 재발성 폐렴. 그러니까 천식, 만성기침 있는 분들 중에서도 보면 식도염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쉰 목소리, 후두염, 인두의 이물감 이런 경우도 이제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식도염이 이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데 우리는 이제 위장의 문제를 같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그 구글 트렌드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식도염과 소화불량 이렇게 담적을 세 개를 검색해봤어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검색하는 게 무엇일까? 저는 당연히 소화불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화불량은 중간입니다. 이 제일 많은 식도염이 제일 위에 검색을 많이 했고요. 지난 1년간 검색한 거예요. 지난 12개월 동안. 그랬더니 식도염이 제일 검색을 많이 했고 그 다음이 소화불량이고 담적은 이제 세 번째죠. 담적은 아주 소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담적은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몸무게가 40kg, 50kg 대이고 말라 보이고 추위를 많이 타고 만성피로가 있고 누가 봐도 저분은 너무 말랐다 이런 분들, 기운 없어 보인다, 환자 같다 이런 분들이 주로 담적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 정도 검색량을 보인 것이고요. 소화불량보다 거의 2배 넘게 식도염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이제 소화가 안 돼서 식도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소화 잘 돼요. 본인이 느끼기에. 그런데 트림이나 가스가 잘 올라온 분 중에서도 식도염까지 앓는 분이 있죠. 그 원인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몸무게가 80kg, 90kg면 여러분 음식을 잘 먹으니까 그렇게 살이 쪘겠죠. 그런 분들도 배가 나오면서 이 위 압력이 커지니까 이것이 역류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분도 식도염을 앓을 수가 있는 것이고 소화불량이 있는 분도 식도염을 앓을 수가 있고, 소화가 잘 된다고 음식을 마음껏 잘 드시는 분도 식도염을 앓을 수가 있다. 오히려 보면은 배가 방방하게 나오신 분들이 오히려 더 식도염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소화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다룰 텐데, 이제 위산이라든가 담즙, 그 다음에 췌장액, 소장액 이런 것들에 대한 관계를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쉽진 않거든요. 헷갈리고. 그래도 이 부분을 한번 거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뭘 먹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 이런 것들의 관계가 정말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본적인 거 좋아하시고 근본적인 치료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고 가셔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식도는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이 부위입니다. 이 부위 꽤 길죠? 그래서 입을 거쳐서 식도, 위, 간, 담낭, 췌장, 소장 이것이 소화를 시켜주는 메인 소화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장은 여기 있죠. 위장 여기 있고 이제 이렇게 소장과 대장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자, 이 위장에서 위산이 잘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로 위산이 잘 나와야 됩니다. 위산이 잘 나오는 조건이 있어요. 위벽이 튼튼해야 돼요. 여러분 위축성 위염 들어보셨죠? 위축성 위염이 있는 분들은 이 위 점막이 다 쭈글쭈글 위축이 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점막을 보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제대로 된 위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위산 저하로 인해서 늘상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돼서 음식만 먹으면 더부룩하고 가스차고 이런 게 생겨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위장이 이렇게
방방하게 막 음식을 막 고기도 먹고 치킨도 먹고 술도 먹고 이런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오히려 위가 더 늘어나고 커져버립니다. 밑으로 처집니다. 예, 그런 분들이 또 식도염을 앓을 수가 있어요. 위장의 기능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처지고 이런 분들도 역시 이 관략근, 분문 관략근이 약해져서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식도염을 앓으신 분들은 사실은 위장 기능을 개선해야 되고 위 하수, 위가 처진 것, 또 위 무력, 위가 힘이 없이 꿀렁꿀렁 연동 운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걸 갖다 개선을 해야 돼요. 그리고 먹는 음식도 조심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식이의학과 구조의학은 연관이 돼 있고 식이의학보다 구조의 틀어짐, 구조의 올바름, 그죠? 체형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무얼 먹느냐보다 내가 무얼 먹을 수 있는 몸이 되어 있느냐, 그죠? 자, 그것은 척추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고 우리가 오장육부, 간장, 심장, 비장, 폐장, 그죠? 소장, 대장 이런 것들 오장육부들은 전부 이 척추에서 나온 신경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척추가 틀어지면은 위장 기능도 떨어지고 폐 기능도 떨어지고 간 기능도 전부 떨어진다라고 수도 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그걸 자기 증상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계속 뭐 먹으면 좋아요? 뭐 먹으면 좋아요? 간에 좋은 음식이 뭐예요? 신장에 좋은 음식이 뭐예요? 이것만 계속 검색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좋아지는 약 같은 음식도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차차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 일단 이 흉곽이 틀어지거나 이 흉추뼈가 틀어지면 여기서 나온 신경이 압박되면서 문제가 옵니다. 식도도 어디선가 신경이 오겠죠? 심장도 어디선가 신경이 오겠죠? 어디선가 위장으로 신경을 보낼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다? 전부 이 흉추에 모여 있다. 그래서 이 견갑골 높이가 다르거나 어깨 높이가 다르신 분들, 라운드 숄더가 심한 분들, 어깨가 뚝뚝 소리나는 분들은 전부 다 흉곽이 틀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이 어깨에서 소리나고, 그런 분들 되게 많죠? 그래서 이 좌우 비대칭이 오신 분들은 사실 식도염을 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그 식도의 그 해부를 보시면 이렇게 좁아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컨트릭션이라고 한 것이 뭐냐면 수축이라는 뜻이에요. 경추 6번 정도에서 이렇게 식도가 좁아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기관지와 심장, 이게 기관지죠. 심장이 서로 좋아해요. 식도랑 좋아해서 자꾸 들러붙으려고 그래요. 여기서 들러붙으면 음식이 내려가다가 압박받겠죠. 그것이 흉추 4번 이 정도에서 신경이 압박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여기 보면 컨트랙션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이어프램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그 횡격막이에요. 횡격막. 식도는 횡격막을 뚫고 지나가서 이렇게 위장과 연결되는데 이 부분에서 또 한 번 쪼여지죠. 자, 이렇게 제가 얘기했지만 교정을 얘기할 때도 체형을 교정한다는 것은 압박되어 있는 관절을 풀어주고 눌려있던 인대를 늘려준다. 그렇죠. 이게 늘려주는 겁니다. 이 부위가 좁아져 있고 좁아져 있기 때문에 그 좁아진 부위에서 늘상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여기서 바로 식도염이 낫기 어려운 이유가 나옵니다. 자, 경추 6번이 머리 위쪽 2부위잖아요. 2부위. 2부위에서 6번, 4번, 11번이면요. 식도는 이만큼까지만 내려갈 것 같지만 흉추 11번까지 거의 여기까지 관련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온 신경이 식도와 관련이 있는데 여기 있는 뼈가 제 위치에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아싸 캠프 할 때 보통 40~50명씩 모여서 아싸 캠프를 했었죠. 그때 할 때 보면 오신 분들 제가 전부 여기를 밟아주고 목을 교정해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제대로 똑바로 이 그림처럼 돼 있는 분 있느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위가 전체가 바르게 돼야 식도염에 대한 진짜 치료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를 치료하는 게 엄청 어렵죠? 여러분들 뼈가 엑스레이 찍었을 때 조금만 틀어진 것은 의사분들이 정상범위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환자분들이 틀어진 등을 가지고 오고 이 틀어진 등 때문에 오장육부가 문제가 오신 분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봤는데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어보고 이 정도는 누구나 틀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의사분들한테 설명을 다 그렇게 듣고 옵니다. 그런데 제가 세세하게 보면 이 틀어진 부위에서 다 하나씩
문제가 이분이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흉추 11번부터 경추 6번까지가 바르게 되어야 이런 압박이 풀리면서 이 식도 증상이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더구나 또 먹는 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식도염 보면은 잘 때 먹지 마라. 또 먹고 나서 바로 눕지 마라. 그죠? 술 먹지 마라.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이 척추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한번 검색해 보세요. 식도염의 원인 치면은 전부 그렇게만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구조의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문제가 온 부위에서 문제가 전부 다 왔기 때문에 여기 한두 개 바르게 잡아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케빈도 등이 틀어져 있어요. 왜냐면 제가 원숭이처럼 머리털 하나 뽑아가지고 후 불어서 케빈 1, 케빈 2를 만들면 케빈 2가 제 등을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똑같이 교정을 하고 우두둑하고 도침을 넣고 그죠? 근육을 풀어주고 하면 저는 이게 금방 잡힐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제 등을 교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허리 아픈 것도 여기는 흉추 11번, 12번 이쪽으로 확 틀어지면서 또 요추 3, 4, 5번 일이 확 틀어지면서 제가 엉치가 저리고 땡겨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식도염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식도염이 간단하게 식도염증 약을 먹어서 될 문제가 기다 아니다.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거를 이 해부학적인 증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이 다 삐뚤 제가 얘기했죠. 지그재그 목, 지그재그 등, 그죠? 자, 이 척추가 틀어지면 이 뼈, 갈비뼈와 척추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관절이에요. 그래서 이놈이 확 틀어지면 이놈도 똑같이 갈비뼈가 휙 틀어져요. 이걸 설명해 볼까요? 이 뼈가 틀어지면 여기에 맞붙어 있는 점이 같이 틀어지기 때문에 얘도 불룩하게 솟고 틀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신경이 눌릴 뿐만 아니라 흉곽 전체가 3D로 이렇게 흉곽 전체가 3D로 막 찍어집니다. 어깨는 확 올라가 있고요. 이놈은 확 내려가 있고요. 갈비뼈 이놈은 붙어 있고요. 그죠? 이렇게 돼서 식도염이 이제 여러분들 심해지고 이게 고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압기로 지압을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여기 전체가 그러니까 이제 지압을 할 때 이 한계는 뭐냐면 지압을 해주면 이쪽 등 근육이 틀어지면서 압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뼈도 아프고 이 등도 아프고 근육도 다 아픈데요. 거기를 뭐 머슬러를 쓰거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압기 또 뭐 땅콩볼 또 뭐 있죠? 폼롤러. 근데 폼롤러는 사실 이런 걸 잡는 데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그래서 폼롤러는 일단 전 여러분들께 소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지압을 했을 때 일부는 좋아진데 예를 들어서 이 뼈가 하나 확 틀어져 있다. 이만큼 이 부위가 이렇게 와 있다. 그러면 아무리 머슬러 지압기를 눌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는 억지로 두둑하고 해줘야 이 뼈가 비로소 조금씩 제자를 찾아갑니다. 유지가 되고요. 자, 그래서 식도염을 어떻게 머슬러로 치료해야 되냐고 물은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답을 못 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고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등이 다 틀어진 우리들의 흉곽 모양은 이렇습니다. 자, 이런 모양을 이렇게 대비할 수 있다면 우리의 몸은 이런 식으로 틀어져 있죠. 어깨도 이렇게 보면 높낮이가 다르고 팔도 이분 그림을 잘 그렸는데 뒤에서 보면은요. 여기하고 여기가 이 빈 공간이 이 허리하고 팔 사이 간격이 일치합니다. 똑같이. 그런데 이렇게 틀어진 분들은요. 한쪽이 좁아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너무 현실적으로 잘 그리셨어요. 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반이 이렇게 틀어져서 치마가 돌아간다. 나는 신발 길을 걸을 때 치마가 돌아간다는 분도 무조건 틀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체형을 갖고 있는 분들이 바로 식도염이 올 수밖에 없는 체형이에요. 그래서 내가 식도염이 있다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내 등이 많이 틀어져 있다. 어디서부터? 경추부터 흉추 끝까지 이만큼이 다 틀어져서 지금 식도염이 오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자, 이 그림을 보면 내 등에 바위 덩어리가 떨어진 꼴이다. 여기 지금 바위 덩어리가 굴러와 가지고요. 이분을 탁 쳐서 그 바위 덩어리에 박힌 겁니다. 똑같죠. 이분들은 바위 자리에다가 집을 지으신 것 같은데
적당한 그림을 찾지 못해서 이걸 했지만, 자, 이분이 만약에 날벼락 맞아가지고 바위가 굴러와서 탕 쳤다고 해보세요. 엄청 부상당하고 힘들겠죠. 마찬가지예요. 내 몸에 바위 덩어리가 굴러와서 내 몸에 탁 박혀서 이렇게 틀어진 건데, 이 틀어진 것을 잡을 생각을 안 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식도염의 원인이 이렇게 틀어졌다는 것은 유튜브 그 어디를, 전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몸이 틀어진 것이 식도염의 원인인데 잠깐 약 먹는다고 해결될까요? 소화불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도 전부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오장육부의 건강은 이 흉곽에 틀어진 거 관련이 있고, 흉곽이 발라지면은 여기는 신경의 압박이, 왜냐면 여기서 신경 나오지만 여기 근육도 같이 틀어지잖아요. 근육도 같이 틀어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체형은 결국 이런 체형으로 바꿔주는 노력을 해야만이 되는데,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우면산이 옛날에 무너진 적이 있었죠. 서울의 우면산, 매봉산인가요? 뭐 그쪽 우면산이 있었는데 거기가 산사태가 나가지고 길이 막혔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거길 지나가던 사람이 산사태에 깔려가지고 바위에 깔려서 이렇게 쓰러져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구분을 구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나왔는데, 이분이 지금 바위에 깔려가지고 막 숨도 헐떡거리고 피도 막 흘리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어유 힘드시겠어요 하고 바위는 안 치워주고 얼굴에 피난 거 닦아주고 얼굴에 밴드 붙여주고 가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죠? 내 몸에 바위가 눌려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있는데 이 바위 덩어리를 치워야 됩니다. 이 바위 덩어리를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가만히 놔두죠. 이미 문제가 있는 분들도 그 정도는 뭐 다 삐뚤어져 있죠. 정상이죠.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전 세계 모든 의학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체형이 틀어진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 식이의학에서 이제는 제가 그래프로 이렇게 했을 때 70대 30 법칙을 얘기했지만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100%. 지구인들은 모두 다 체형이 틀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위장에 관한 얘기만 하고 있지만 이런 분이 간이라 심장은 좋겠습니까? 폐기능은 좋겠습니까? 네.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몸이 틀어진 것은 내 몸에 바위가 떨어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바위에 깔려가지고 여러분 매일매일 살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지 않죠. 제가 예전에 목은 목숨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목뼈가 발라야 심장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뇌로 올라가는 혈액이 잘 통하고 혈관이 막히지 않고 잘 올라가고 그다음에 신경이 잘 작동을 해서 뇌 기능이 좋아져서, 그죠?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목이 일자목, 거북목, 지그재그목 틀어지면 문제가 심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앞목이 중요한 이유, 뒷목이 중요한 이유, 옆목이 중요한 이유까지 제가 설명을 다 몇십만씩 다 조회수가 나왔죠. 그래서 그 부위를 제가 자꾸 지압을 해라, TV 보면서 셀프 케어를 해라,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내 목에 있는 이런 바위덩을 치우고 등에 있는 이 바위덩어리를 치우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채식, 과일식을 하고 당근 먹고 양배추 먹는 건 좋은데요. 그런 걸 드실 때도 이렇게 체형을 바로 잡으면서 먹어주면은 소화 흡수가 훨씬 잘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식도염 환자의 특징은 먹는 것도 잘할 수 있고 또 먹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잘 먹지만 여전히 위산이 역류하는 분도 많죠. 그래서 위에 압력을 해야 되는데 위로 가는 신경은 흉추, 여기 노란 신경 보이시죠? 6, 7, 8, 9, 10, 11 이쪽과 관련이 있어요. 그 위에도 관련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심장과 위장의 관계를 또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심장에 관련해서는 이제 유튜브에도 보면 간이라든가 콩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비해서는 많이 중요성이 떨어지는데요. 심장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제가 심장과 식이의학을 엮어서 또 강의를 해주면 여러분 놀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맨날 힘이 없고 소화가 안 됐구나. 그거를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은 소화기관은 아니에요. 그런데 엄밀히 또 따지자면 소화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장으로 가는 신경은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서 신경이 회르륵 이렇게 틀어지면 결국 위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위산이 안 나오면서 기능성 위장 장애가 오면서, 그죠? 위 하수가 오고 위가 무력해지고 위가 처지고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데,
그 해결법은 뭐다? 여기 있는 바위를, 이분은 지금 바위 한 대 맞았죠. 이쪽에 이렇게 해서 바위가 쾅 치니까 확 들어갔어요. 여기도 바위가 쾅 치니까 와서 휙 들어간 거죠. 여기도 쾅 치니까 휘청휘청한 거죠. 골반이 틀어지면서 삐뚤 빼뚤 삐뚤 빼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를 바르게 하는 것이 모든 질병 치료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저는 근본적인 거, 기본적인 걸 좋아하는데 자꾸 약과 수술만을 얘기하는 양방치료 방법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병원 갔을 때 이런 얘기를 단 한 번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 위장 같은 거 안 좋으면 내과 가서 뭐 내시경하고, 그죠? 검진해서 장내시경하고, 대장에 폴립 있네요, 용종 있네요, 떼어냅시다. 위장이 점막이 뭐 부어 있습니다, 염증 있습니다, 약 드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치료가 약과 수술만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근본 치료가 아니라 이렇게 된 사람들이 위장으로 가는 신경과 혈액이 차단되면서 얘들이 결국 위 점막도 세포 아닙니까? 피해를 못 받고 신경 이 전달을 못 받으니까 위가 자꾸 흐물흐물해지고 처지고 이러면서 위 점막까지 손상이 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결과일 뿐이에요. 이 원인에 의한 결과일 뿐이라고요. 그러면 위 점막이 손상됐을 때, 헐었을 때 약을 먹어서 염증을 가라앉히면 끝나나요? 이 바위를 안 치웠는데? 이렇게 안 만들었는데요? 또 그럴 건데요? 도돌이표입니다, 도돌이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위돌, 이거 이렇게 만들어야죠. 이 바위돌 치워야죠, 여러분들. 이게 진짜 근본 치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체형을 이렇게 만들어라. 목도 마찬가지고요, 허리도 마찬가지고, 골반도 마찬가지고, 고관절도 마찬가지예요. 무릎뼈도 마찬가지고. 무릎 아픈 거 무릎만 보면 절대 안 나요, 여러분들. 구조의학은 모든 의학에 있어서 앞섭니다. 여기서 이렇게 틀어진 분들은 결국요, 뇌질환 옵니다. 중풍 옵니다. 중풍 치매 파킨슨 와요. 이 목을 놔두고 파킨슨 오면 여러분들 목 교정을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파킨슨 환자분들? 루게릭 환자분들 들어보셨어요? 치매 환자분들, 목은 도리도리 좌우로 200번 하라는 얘기만 유튜브에 있죠. 그런 거 조회수 100만에 나옵니다. 근본적인 걸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뿌듯한 것이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10만 명이기 때문에 거의 로또 확률로 여러분들이 많은 걸 아시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 많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대로 아시고 여기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실천하시는 분들은 정말 똑똑하시고 정말 축복받으신 겁니다. 축복. 예. 자, 식도염을 셀프 케어하는 방법 제가 하나 올렸죠. 4가지 방법. 앉아서 하는 거, 누워서 하는 거, 서서 하는 거, 앞가슴과 갈비뼈를 지압하고 스트레칭하는 방법. 그래서 이 바위 덩어리를 치워버리세요. 이미 제가 서서 하는 방법, 이 막대봉, 그죠? 식이약 9강에서 이미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식도염 막대봉을 이용한 지압법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앉아서 하는 방법은 이제 내일 올릴 겁니다. 앉아서 지압하는 방법, 스트레칭. 네, 그래서 식도염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방법들도 제가 식이의학을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진짜 까주수가 좋고, 그죠? 당근이 좋고 브로콜리가 좋고 이런 것만 하면 깊이가 없는 거예요. 깊이가. 이것이 깊이 있는 얘기죠. 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뭘 드시거나 하시면 정말 많이 소화흡수 잘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물론 쉬운 건 아닙니다. 정말 쉬운 건 아니고요. 지압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이걸 알고 나서 바르게 잡으려고 계속 셀프 케어를 하다 보면 본인이 의사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만큼까지는 좋아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막대봉을 이용한 것들은 정말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인만 보지 마시고 단톡에 좀 보내주세요. 이런 영상들은 진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직장에 계신 분들 따라 해서 보시고요. 나머지 방법도 함께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식도염에 대한 확실한 공부가 됐기를 바랍니다. 이상 한의사 케빈이었습니다.